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대구 경북흥사단 창립 57주년 기념 원래의 사회를 맡은 이기혜 단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밴드 어플 생중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밴드 스마트폰 시청자께서는 원래회 중 진행 시간의 40%를 접속 시청하셔야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현장에 참석하신 분과 밴드로 시청하시는 단우, 회원,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구 경북흥사단 창립 57주년 기념 원래회를 거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거수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제청은 영상에 맞춰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약법을 했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운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개선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홍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를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력행으로 생명을 삼는 중위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논수하며 덕체, 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우는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하나,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둘,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셋,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넷,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다섯,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다음은 김민당께서 도산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마이크 올려. 여러 가지로 변명하여 본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의 민족적 결합력이 박약한 것이다. 우리가 일찍 패망한 것이 이 원인이었다. 우리는 요지부동하고 사기일찰할 굳센 민족적 결합력이 있는 후에라야 성공을 기대할 것이다. 민족적 결합력이 판결 문제요, 이론과 방침 계획은 둘째 문제다. 만일 결합력이 궁금만 하고 보면 그 결합체가 때를 따라 방침과 계획은 고치어가면서 능히 목적을 도달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결합된 힘이 없고서는 아무리 좋은 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없지 아니한가. 우리가 일찍 단체 생활의 훈련이 부족한 민족인 것을 자인치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특별히 단결을 훈련하여 공고한 대결합력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청년에게 붙이는 글 중 인격 완성 단결 훈련의 한 구절. (3분) 스피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홍사단 창립 57주년을 맞아 장학생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김성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다영. 지금 오고 있는 길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 김윤호, 예, 박종화, 예. 지금 송다영 학생은 오고 있는 길이고요. 박시현, 김예원, 김윤성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송다영 학생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홍사단 학교 아카데미 학생이고요. 김윤호 학생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홍사단 학교 아카데미, 박종화 학생은 능인고등학교 일반 학생입니다. 송다영 말고, 예. 예.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윤호. 위 학생은 평소 바른 품행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었길래 홍사단 대구 경북지부
창립 57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사단법인 대구 경북봉사단 대표 김성수. 다음은 박종화. 네, 능인고등학교 박종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감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종화, 능인고등학교 박종화 학생입니다. 경북기계고등학교 바뀌었네, 그죠? 죄송합니다. 경북기계고등학교 김윤호 학생부터 소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저희 학교에 그 흥사단 디베이트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원래 소극적이고 뭘 일을 해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또 학교에 오셔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셔서 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하면서 지금 또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이 상을 받는데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발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다음은 박종화 학생 부탁드릴게요.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굵고 짧게 했습니다. 원래가 57주년인데 우리 여러 단원님들이 장학기금으로 계속 출연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장학기금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매해 앞으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또 다른 단원님이나 후원 회원님들이 아마 지불하는 만큼 또 샘물에서 물이 항상 고여 있듯이 계속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봉사단은 장학기금이 좀 더 튼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대표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봉사단 단원 여러분, 또 봉사단을 사랑하는 아카데미 회원과 봉사단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 회원과 시민 여러분,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 대구 영북지구의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13년 조국과 독립의 번영을 위해 도산한 장호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봉사단은, 우리 대구는 1964년
9월 13일 때 창립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오늘 이 참여하신 박병전 다루님이 그때 당시에 참미 멤버시고요. 올해로서 57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흥사단의 대구 영북 흥사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준 선배라는 후배라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배단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대구 영북 흥사단이 오늘에 이르렀음을 명심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배단원님들이 못 오셨지만 가장 창립 멤버이신 그 박병전 단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배단원님의 그 대표에서 박병전 단원님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도산한창호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가 건전한 인격으로 수련을 하고 힘을 길러서 이 분열된 민족을 단결하여 민족의 독립과 그 후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길 희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도산 정신이 흥사단의 기본 이념이며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흥사단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도산 정신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대구 경북 흥사단은 흔들림 없이 흥사단 본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 경북 흥사단은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그 일시 청소년 쉼터를 무기한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청년 신문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흥사단 미래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길로 성장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흥사단 활동을 구현하는 데는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겨 곧 그 지구촌이 하나의 그 촌으로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단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 활동가 여러분,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대구 경북 흥사단 57주년을 자축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일 축하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김성수 대표님께서 참석하신 분, 같이 커팅하실 분 앞에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신공을 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전 단원입니다. 여기 윤장현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새로 들어가서 제일 열정대 강의 김문재 팀입니다. 그 여성 단원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 김민 그 다음에 쉼터에 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홍미래라고 커팅하러 더 나오실 분 없습니까? 누가 나와서 네. 이렇게
촛불 안 보십니까? 촛불 안 끄고 가십니까? 불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생일떡은 원래를 마치고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부 창립 기념 원래를 맞아 서울에 계신 원유준 흥사단 이사 전 흥사단 전국 청년위원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청년 단위 활성화와 지부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멀리서 우리 오유진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서울에서 왔고요. 네, 현재 흥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원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울리진 않으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간 좀 제가 위압감 같은 걸 좀 느끼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지역의 현실이나 상황들은 좀 다른 분들보다 확실히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흥사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네,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요. 네, 뭐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흥사단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년 차 됐고요. 네, 흥사단에서 이제 11년 됐다고 하면 오래됐다는데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청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일단 제가 청년 단호 활성화 지구혁신이라는 이제 되게 거창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지역의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은 제가 어떤 사례나 방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흥사단 자체가 사실 변화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영원히 이곳에 사실 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저 맞고요. 아마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만 네,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골라왔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서울특별시청에서 네, 개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와 관련된 네, 개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는 흥사단 본부 이사를 맡고 있고 저희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네, 3년 동안 네, 저 혼자 3년 독재를 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도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서울지부에서도 네, 부지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도 점점 자리를 좀 물려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흥사단 이사 빼고는 아무것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전국청년위원회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뒤에 내용들이 더 있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구도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 33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기 정기 월 1회 회의랑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흥사단의 위기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이제 이사회에 가면 매년 지역마다 이제 통상단위 숫자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그 숫자들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통상단위 숫자가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한 4,000명 정도 네,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부가 총 29개가 있는데 지금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단우들이 사실은 흥사단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 단우는 뺀 숫자이고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청년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네, 귀중한 시간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일을 해낼 수 있는 콘텐츠나 물적
그런 인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이 전철우 국장님께서도 부탁을 하실 때 뭐 취업이나 자격증, 뭐 병역, 개인주의, 뭐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저는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전청이, 저희 줄여서 전청이라고 부릅니다. 네, 청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제 29개 지부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하고 지부의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저희 스스로 저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흥사단이 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저희 팜플렛을 봤었는데 흥사단은 대부분 보면 저희 회원 중심의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이질감 같은 걸 느끼기 쉬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우리는 어떤 흥사단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서로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도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굉장히 큰 갈등들을 겪고 있는데 도산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다 해석합니다. 도산이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야 라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라는 저는 스스로의 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 번째 질문이랑도 연결되는데요.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 겪었던 일인데요. 임원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60대 선배 단우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비는 우리 선배 단우들이 더 많이 냈는데 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이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래회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청년들이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임원회의에서 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이 하는 공연은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좀 전문 그런 뭐 악사나 가수들을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흥사단이 갖고 있는 딱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과연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왜 머무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11년 동안 느끼면서 서울 그리고 본부에서도 수많은 상근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에서도 아카데미나 또는 청년위원회나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흥사단을 경험한 청년들이 흥사단에서 일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옆에서 보다 보니까 흥사단의 활동가로 일한다는 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활동가가 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게 저는 과연 올바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선배 단우님들도 다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주로 선배님들한테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만약에 선배님의 따님 또는 아드님이 흥사단 활동가라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게 놓이실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저도 이제 활동가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활동가로서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항상 걱정되고 이런 시선으로 저를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저는 결국 흥사단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 현장 여건을 잘 모르고 자료를 좀 더 크게 만들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 그림은 제일 밑에 보면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으로부터 맨 위에 행동까지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청년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막 이성분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사단을 먼저 좀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 체계, 조직의 체계라고 할 때 이제 부르는 것들인데요. 어떤 요소, 관계, 그리고 사건, 이런 주기라고 네 가지 요소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요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저희는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건이 어떤 주기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이거를 저희는 행태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제가 뒤에서 행사단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요소들은 단위, 활동가, 건물 예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활동가분들이 행사 다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단원분들이 오시고, 이 건물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의 관계가 변화가 생긴다면 구조가 변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행사단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홀대받는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물론 저는 대구 경북지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태는 저희가 사업이나 활동이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주기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SNS나 이런 것들에 홍보물을 막 올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행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크게 구조와 행태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구조가 바뀌면 행태도 바뀝니다. 근데 행태가 바뀌어도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바꾸면 우리 조직이 바뀔 수 있고 조직을 바꾸면 사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행사단의 첫 번째 문제점은 암묵적인 관계 문화라고 제가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행사단에서 서로 호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대표님? 네네. 네네. 그 군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서울에서는 아직도 군이라는 단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군, 전철우 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동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또는 후배들이 선배한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군이라는 문화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단에서는 그게 특정 그룹끼리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수평적으로 하면서 무슨 님이라는 문화를 많이 쓰죠. 사실은 저희가 더 앞서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은 잘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까 제가 활동가분들이 그냥 홀대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대회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2019년에 저희가 단대회를 할 때 저희 전국청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단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활동가들 중에서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단원 활동가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부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을 했어요. 근데 지부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활동가들이 단원들을 수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이 딱 행사단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고 저도 당연히 이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지도와 관심을 받고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거지만요. 개 중에는 또 아닌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암묵적으로 사실 서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왜 아무도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완성된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된 사람은 빈틈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행사단에서 내가 완성되는 기준은 나이나 달력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런 요소들을 안 갖고 있으면 딱 후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가처럼 수발을 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대구 경북지구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요즘에 서울에서는 행사단이 시민단체냐 수양단체냐 아니면 민족단체냐 이런 논쟁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는 알고 있으나 행사단이 정체성이 되게 모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산 정신을 자기 멋대로 다 해석합니다.
도산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이 비전이나 전략이나 가치나 또는 핵심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3대 운동을 투명사회운동본부, 교육, 그리고 통일 이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과거에 도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수양단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동맹수련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민족단체다라고 하면은 민족운동만 하면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흥사단은 시민단체라고 규정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단체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저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중심의 사실 프로그램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입니다. 활동가들의 주체성인데요.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저도 직업이 있고 시간이 남을 때 저녁에 가서 흥사단에 가서 회의하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급여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가분들이 이 흥사단 운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질적 보상이 사실 시민단체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정신적인 보상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단우분들이 저희 흥사단 활동가들을 보고 지지해주고 네, 힘내라 또는 제가 어떤 단체를 갔더니 어떤 회원분이 다른 단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활동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단체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활동가분들이 여기서 꾸준히 성장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 빠뜨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저희 흥사단 대부분 이제 지역 지부나 사업들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을 수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다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를 양성하면 자격증을 발급할 때 또 수입료를 받고 수업을 나가면서 강사료를 받고 일부는 지부나 운동본부에서 떼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지속 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흥사단만큼 재정적으로 안정된 단체가 사실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엿한 여기 대구경북지구도 건물이 아까 제가 대표님이랑 말씀 나눴지만 지역 지부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갖고 계신데 재정에 그렇게 쫓긴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훼손되는 게 맞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활동가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총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퍼실리테이션, 근데 요즘에는 퍼실리테이션이 그냥 회의 진행자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분석적인 능력. 그러니까 분석하고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역할들을 활동가들이 해야지 단우님들을 수발하는 데 있어서 활동가들이 역할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이건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게 아마 더 이해는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워드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워라벨, 그리고 파이어족, 그다음에 스낵 컨텐츠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워라벨은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은 내가 45살까지 10억을 모으고 난 그만둘 거야. 자기 스스로 해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스낵 컨텐츠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5분에서 10분 이내에 짧은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청년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청년들이 스스로의 안정과 휴식과 그리고 또는 너무 과도한 정보에 의해서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고 버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감정에는 반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살까요? 얼마나 불안정하면. 저희가 누구한테 화를 내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불안하면 자기가 안정감을 갖고 싶을까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 40살, 45살까지 돈을 얼마 벌고 은퇴하겠다. 근데 은퇴하면 뭐 할래? 그냥 골프 치고 놀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청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을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은 위로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래 너 불안하구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야지 너의 행동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낵 컨텐츠라는 걸 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익숙해져서 영상물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정보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도태됩니다. 정보를 모르면. 어느 날 여기 이제 아까 학생들이 계신데 학교에 갔는데 유행어를 몰라요. 요즘에 그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모르면 왕따를 당하거나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사이에 끼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도 불안한데 이 그룹에 내가 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더 불안하죠. 난 앞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 그 사람들을 보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게임을 왜 할까요, 대체? 재밌어서? 라는 것보다 재밌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클릭하면 얘는 바로바로 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바로바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에 열광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사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누군가에겐 다 청년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아마 다 아시겠지만 뭐 고대 이집트에서 벽화에 요즘 청년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게 벽화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청년들이 뭐 기성세대랑 늘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기성세대와 늘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담임님들, 선배님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환경이나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살면 그 기후에 익숙해지고 그 기후에 몸이 적응을 하면서 그 기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런 브라질이나 이제 더운 나라들은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축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나 이런 추운 나라들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제도나 체계나 질서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흥사단이라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저는 여기서 재미를 느낄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그 요즘에 유행하는 책인데 90년생이 온다?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그냥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90년생이 뭐 요즘에 뭐 MZ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것.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청년 세대한테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입단을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입단은 그냥 전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행사단이 청년들이 즐겁고 의미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입단은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흥사단에 이제 도산 선생님의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죠. 조금 그거를 현대식으로 저는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핵심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장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못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동가들을 양성해내고 이제 초동 주체라고, 그러니까 소수의 청년 리더들을 먼저 양성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저는 청년들이 좀 실패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항상 경험했던 건데,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몇 명이 와요? 라고 물어봅니다. 돈은 얼마를 썼어? 라고 물어봅니다. 돈 잘 못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저희 전국청년위원회도 매년 예산이 줄었다 폈다 줄었다 폈다 합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사장님의 성향이 청년들과 친화적이면 늘었다 폈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실패하고 여기서 그래도 흥미를 느끼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단이 저는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대구 행사단은 SNS는 제가 못 찾았는데 홈페이지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청년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서울시에서 하는 인생 설계 학교라는 걸 합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학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프로젝트 코스, 워크앤라이프 코스, 베이직 코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자아 찾기, 심리 상담, 그리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별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다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청년들이 그냥 재미있는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정서적인 것까지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 아카데미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평택안성지구에 있는데, 주요 활동들을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건데, 놀기도 하고 캠프도 가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4.16 추모 행사나 5.18 역사기행이나, 그리고 김용균 군, 노동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제를 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책 활동이나, 그리고 여기 외에는 평택 안성지구에도 대학교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 아카데미와의 연계 활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택 안성지구는 조금은 상황이 좀 독특하긴 해요. 거기는 평택대학교 안에 아동청소년학과인가요? 거기서 청소년 지도사를 하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행사나 동아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동일한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평택 행사단 아카데미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청년들이 꼭 재밌는 것만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사람은 다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이걸 내 인스타그램, SNS로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강의 플랫폼인데요. 이건 뭐냐면 요즘에는 땡땡 대학교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특히 제가 대구 상황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재능 기부를 하는데 되게 사소한 재능까지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경북 흥사단에서 대구경북 흥사단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강사들한테는 일정 정도의 강사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내어주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도 강의를 많이 해요. 맨 왼쪽은 이게 대학교다 보니까 대학교를 표방하기 때문에 과로 끝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런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게임 만드는 걸 가르치는 거고요. 여기는 커피에 대해서 알고 마셔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우리도 이제 알고 마시자. 그래서 커피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프로그래밍 얼마나 쉬울까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도 섭외하고
그리고 참여자도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도 첨부할 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리빙랩인데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은 이제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에서.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지역에 있는 청년 또는 시민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데 이건 보통 이제 정부기관들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한 팀에 여기 보면 500만 원을 뭐 주거나 300만 원을 주거나, 그래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펼쳐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만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도 아마 청년 센터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런 쪽과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국청년위원회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산 칼리지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더십, 그리고 철학, 여기는 금융,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로 시즌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국청년위원회 멤버들이 월 1회씩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철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철학 박사과정을 받는 친구가 있어서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줌으로밖에 못해서 한 번 모일 때 최소 하나당 6명, 7명 정도 온라인에 모여서 매월 1회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 이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했을 때 이 금융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리더십과 철학과 금융이라는 걸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영화 제목입니다. 애니메이션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통 사람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회가 나한테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사회한테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내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취지로서 인사이드 아웃이란 건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지금 4년째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씩 매년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제는 저희가 조금씩 바꿔서 합니다만,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이게 사회에 발현되는 모습도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요. 저희 전국청년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지역 청년 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지부에 저희가 청년 모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부터는 울산지부에도 저희가 청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전국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찾아가서 어떤 컨텐츠로, 어떤 방식으로 좀 모임을 운영하면 좋을지 서로 같이 이제 회의하고 워크숍 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단 다 끝났고요. 뭐 긴 시간인데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 있는 얘기였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지부에서 오신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청년이 입단하려면 의미와 재미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송다영 학생이 지금 도착을 해서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다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과학기술고등학교 송다영. 유 학생은 평소 바른 품행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었길래 홍사단 대구 경북지부 창립 57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사단법인 대구 경북 홍사단 대표 김성수. 네. 소감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송달님한테 늦게 도착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소감 발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과학기술고 그거 동아리에서 수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 또 장학금도 받게 되고 내일 토론대회 본선 진출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될 줄 몰라서 지금 좀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홍사단 동아리 할 때 좀 더 열심히 듣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잘 들어서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홍사단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철우 사무국장님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청소년 토론대회를 내일 예정대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카데미 산업의 단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실무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내일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1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지금 공의원 투표 공의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의원에 입후보 하신 분이 그 전국구 후보로는 신정식 단원님께서 입후보 하셨고 지역구에는 장재선, 서병순 단원님께서 입후보 하셨습니다. 그 추후에 이제 공의원 투표 용지가 댁으로 통상단위 선거권 있으신 분에 한정합니다. 네. 그래서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 나머지는 이제 윤회학수나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오늘 저희 그 홍사단 대구경공사단 창립 57주년을 맞아서 조금 감사의 그 후원금이 좀 들었습니다. 김성수 대표님께서 20만 원, 그리고 발구벌레 김진아 단원님께서 또 20만 원을 보내주셨고, 또 박병전 단원님께서 100만 원을 이렇게 발전기금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락회 윤회학수 정희동수는 생략합니다. 혹시 광고 시간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광고할 거 있으면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희준 소장, 예. 김기성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경총회 사업을 있는 신중년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신 자원봉사 선생님입니다. 인사.
오늘도 예, 예, 부대표님. 예. 오래간만에 나와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아카데미, 경북대 아카데미의 80학번입니다. 저는 81학번이고, 우리 장유자 단원님, 그다음에 로지나 단원님 82학번인데, 80학번인 선배님이신데, 지금 국민연금공단 대구 지사장으로 계시는데, 하상철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0년에 경북대 아카데미 활동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직장에 서울로 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근무를 하느라 그 정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와서 이렇게 우리 군사단 선배 장로님들, 그 활동가님들 뵙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일전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남병웅 박사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노후 준비 지원 사업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데 와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이렇게 났는데 시간 나는 대로 나와서 이렇게 선배님들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여성회에서 오신 엄미 회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빙그레 여성의 회원이시고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김은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참석을 했고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제부터 시간이 되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빙그레 여성회의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또 요셉의 집에 매월 봉사를 열심히 다니시는 김원미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안 계신가요? 소개하실 분? 예, 아까 처음에 인사하신 김기석 선생님. 예. 인사 말씀 한번. 예, 말이 컸어요. 인사 말씀을 안 들었네요. 꼭 해야 됩니까? 얼굴을 보면 안 됩니까? 예,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강동 어린이회관 앞에 살고 있는 김기성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또 광고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처음 오신 분은 소개 다 된 것 같고요. 그럼 독서 동아리, 그 다음 빙그레 여성회, 그 다음에 와이카 산악회 광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여성회에서 이달 원래가 9월 24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방으로 해서 YWCA에서 환경에 관한 강의와 더불어서 EM 만들기를 할 거니 많은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여성 회원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원님도 오셔도 됩니다. 그날은 환경 강의 들으러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가 종료되면은 나가시는 길에 봉투 하나씩 들고 가십시오. 예, 봉투 안에 뭐 들었냐 김정희 부대표님께서 오늘 생일떡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빙그레 여성회에서 마스크 목걸이 줄, 예, 그리고 김정아 차장 어머니께서 비타오백 힘내시라고 또 담아드렸고요. 또 뭐가 있죠? 예, 그게 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형독서 아카데미. 예. 예, 반갑습니다. 대흥 독서 아카데미를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115차나 10년이 넘은 세월입니다. 9월 15일 날 7시에 우리 흥사단에서 합니다. 이번에 책은 좋은 심리 습관,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33가지 그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놔서 꼭 우리 지금 메말라가는 이 환경에서 좋은 한 줄기의 빛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자리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와이카 상학회는 광고 안 하셔도 됩니까? 회장님이 안 계십니다. 질문이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폰이 꺼져가지고 추석 지나고 요번에 일요일 날 아마 26일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요번에 학봉 굉장히 200m 남짓의 그 산책 코스입니다. 특히나 그 고등관장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번에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서울서 멀리까지 강의하러 와주신 우리 원유준 단원님한테 강사비를 안 드릴 뻔했고요. 사고가 안 되지 있습니다만은. 차비하셔야죠. 멀리서 오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의 노래 대창이 있겠습니다. 광고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잠깐만요. 광고가 아직 남아있나 봐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신호팀 소속의 김정우입니다. 네, 제가 2달 전에도 이제 문화강좌 녹색 종이를 들고 방문을 했었는데 좀 유감스럽게 제가 2달의 공백을 지나서 이번에 또 주황색 종이를 들고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흥사단에 그냥 홍보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저희가 이제 오시기 전에 미리 테이블에 문화강좌 팜플렛 쪽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3분기 때 흥사에도 홍보도 하고 주변에 홍보를 하면서 소소하게 출발을 하지만 저희가 대략 한 60명 정도 빠져나가신 분 포함해서 약 한 7, 80명 정도 등록하신 회원들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4분기는 조금 특색을 줘서 개인 강좌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혹시 꼭 참여는 못 해주시더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알려주신다면 좀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그 단원님들이 오시면 제가 절이라도 하겠다 했는데 절을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해 주신다면 그때 못한 절 2배로 하든지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광고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광고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나누의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소
주의하시고 10월 8일 원래에서 뵙겠습니다. 그 수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 바로. 네, 수고하셨습니다.